말했더니 빌란도르프의 비너스 나왔죠. 여기 밑에 뭐라고 쓰여, 위에 뭐라고 쓰여 있죠? 이것도 미술이 아니었다. 뭐래? 뭐래? 이거 미술 작품 아니에요? 선삼시대 미술? 우리가 배웠는데 여기서 미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 아까 한스 벨팅이라는 학자하고 같은 입장인 거예요. 미술이라는 개념과 제도가 생기고 나서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미술과 미술관, 미술사 이런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원전 3만 년경 인류는 원시 인류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 개념이나 미술 제도를 발전시킨 거나 그 생각으로 미술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창작으로 내 인생을 바치겠어 이런 건 전혀 없었겠죠.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4대 전환의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었는데 이미지가 있는 것. 이게 미술사의 전환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이제 철학적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미지의 탄생, 그러니까 미술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앞서 있는 거고 그 이미지 일반들이 사실 없을 수도 있었는데 생긴 거예요. 그게 이미지의 탄생이고 그게 미술사의 시작이자 전환인 거죠. 아무것도 없다 해서 있다로.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통속적인 관념들과 결부시켜 볼까요? 이렇게 혹시 연배가 있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얘기 어릴 때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음악을 하거나 미술을 하는 사람들 먹고 살만 하니까 쟤는 미술 하나 봐. 먹고 살만 하니까 음악 가르치지.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거나 하신 적 없습니까? 지금도 약간 그런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우리의 관념을 비난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만하다, 먹고 산다라는 건 뭐죠? 1차원적인 생존의 문제죠. 그죠? 경제 문제고 생존의 문제예요. 자, 그리고 먹고 살만하니까 그림 그린다, 음악한다는 뭐예요? 생존에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라는 차원이죠. 이게 여러분 마르크스의 상부구조, 하부구조 이론이에요. 절대 철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부 구조가 이 소위 먹고 살만한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로부터 문화, 예술, 취향의 세계가 상부 구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만이 아니라 아시아 쪽이나 이쪽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삶의 관념은 뭐가 있냐면 생존의 문제. 그 다음에 예술은 문화 예술은 생존보다는 상위에 있는 것, 좀 더 자유롭고 그것이 좀 됐을 때 먹고 사는 게 됐을 때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사고를 굉장히 급진적으로 밀어보세요. 저 선사시대 기원전 3만 년이나 기원전 15,000년으로 그 시대의 원시 인류는 그 시기의 인류는 네안데르탈인 단계에서 겨우 벗어나서 이제 겨우 뭔가 호모파버 도구를 다룰 수 있는 인종 인류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나요. 생각하는 인류. 여러분 그게 구석기 시대거든요. 너무 설명이 복잡해지려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류학적으로 보면 인류가 어떻게 출현했는지는 시기마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진화론으로 따지면 그냥 동물 같은 수준이었다가 돌을 사용하거나 불을 사용하는 식으로 도구적 인류가 나와요. 그리고 그 도구적 인류들이 점점 더 진화를 해서 생각하는 인류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랑 정말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거랑 우리가 그 선사시대 미술 작품을 분석해보면 일치해요. 무슨 얘기냐. 정말 단순하게 무엇인가를 그리던 단계가 있었고 목적을 갖고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들도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미지 탄생이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동물을 모르니까 쉽사리 동물의 세계를 예단하면 안 되지만 동물들은 여러분 이미지를 안 남겼지 않아요? 그죠? 물론 동물 중에는 이렇게 뭐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는 예술 작품 무슨 제도 이런 거 안 만들잖아요. 그건 먹고 사는 것이 동물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거기서 끝이잖아요. 그것이 생이잖아요. 근데 인류가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사는 것이 급급했을 텐데도 선사시대 인류가 이미지를 그린 거예요. 라스코 동고벽화를.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질문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매체 철학자인 레지스트 브레가 이렇게 질문해요.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이미지가 있었을까? 이게 이미지학의 첫 번째 주제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인 거죠.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이미지가 있었을까? 말장난 같지만 그게 아니죠. 이미지라는 건 생존의 문제로 보면 없을 수도 있었던 것들인데 왜 이미지를 발명했을까? 인류는 거기에 미술의 근본적 아주 오래된 근원적인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하자면 없었던 단계에서 있었던 단계니까 첫 번째 전환. 이해되시죠? 일대 전환은 이미지의 탄생. 두 번째는 원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미지의 탄생과 관련한 거고요. 이건 다음 주에 주제기도 하기 때문에 넘어갈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 주에 이 이미지의 탄생과 결부돼서. 자, 두 번째 원근법이 발명된 것이 소위 서양 미술에서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원근법은 뭡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는 투시도법이라고도 해요. 사실 그리고 다음 주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원근법이란 말은 우리가 일제 시기를 거치면서 일제를 통해서 이 퍼스펙티브라는 단어가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건축가가 건축 분야에서 이렇게 발명한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엄밀히 번역하면 투시도법이 맞아요. 원근법보다. 가깝고 먼 걸 그리는 법 이게 아니라 투시에서 보는 법이거든요. 공간을 투시해서 보는 법. 그래서 이 원근법이 발명된 게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다. 그러니까 회화를 평면으로 그리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보면 여기 원근법이 어디 있어요? 평면이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마사치오의 이 그림을 보면 옆으로 우리가 투시도법으로 설계를 해서 보면 이 공간들을 압축해서 그린 거예요. 이건 대혁명이죠. 화가들로서는. 응? 세 번째, 리얼리즘. 리얼리즘도 여러분 다음 주에 더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리얼리즘은 여러분 두 가지 리얼리즘이 있어요. 하나는 내 눈에 비친 그대로 그린다. 그래서 이거를 극단적으로 하면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내 눈에 비친 그대로 그린다라고 하는 건 진짜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각 경험의 문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리얼리즘을 미술을 설명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지금 비치는 걸 그대로 그린다라고 하면 여기를 그대로 그린다 인 거죠. 제가 이렇게 비치는 걸. 근데 이것만이 리얼리즘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보이는 그대로 마치 자기가 카메라가 된 듯이 그리는 거예요. 생각도 판단도 뭐 의미를 모르는 그런 식으로. 그러나 크루베라는 사람이 크루베라는 사람이 주창한 리얼리즘은 그 뜻만은 아닙니다. 크루베의 리얼리즘, 크루베가 19세기 말에 이 프랑스에서 리얼리즘을 주창을 했고 그것이 이제 미술사의 대전환을 이뤘는데 뭐냐면 이때 리얼리즘은 현실 그대로, 사실 그대로예요. 그 무슨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화가가요, 비너스를 그린다고 해도 그 비너스가 있습니까? 비너스는 그리스 신화 속의 미의 여신이잖아요. 화가가 비너스를 그린다 해도 그 비너스는 어때요? 상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환상적인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비너스의 탄생,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그걸 보면서 어때요? 여러분이 절대로 이 비너스의 탄생에 이 여자로 보지 않죠? 여자 말이 좀 이상한데? 보티첼리 요거를 벌거벗었어. 창피해. 이렇게 보지 않죠? 그건 뭐죠? 리얼리즘적 태도가 아니라 학습된 거예요. 내가 그림을 아름다운 거를 본다라고 하는. 근데 프루베의 리얼리즘이란 실제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프랑스의 파리의 고급 폴거를 모델로 그리고 있다. 그럼 뭐예요? 그건 비너스가 아니라 그냥 모델인 거예요. 그게 바로 리얼리즘입니다. 프루베식의 리얼리즘. 그래서 프루베 리얼리즘 작품 중에 하나인 화가의 작업실을 보세요. 여러분 화가의 작업실이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야 라고 그린 거예요.
미화시키지 않고 화가는 무슨 천재 하늘에서 천재적 재능을 부여받아서 있으라 하니까 딱 있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화가의 작업실. 막 모델도 있고 그림도 그리고 있고 막 난장판이 구경꾼도 있고 하는 난장판이 바로 폐화가 그려지는 곳이다를 보여주는 리얼리즘 태도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보세요. 이 화가가 옆에 벌거벗은 모델이 있는데 실제로 그리고 있는 건 뭡니까? 뭘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 그림. 풍경화예요. 실내에 앉아가지고 풍경화를 그려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반응이 왜 이렇게 하시나?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내가지고. 네? 뭐죠? 프루베는 비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니까 자신의 작업실을 그린다는 지점에서 자신을 리얼리즘적 태도로 이 작품을 했는데 실제로 화가들은 어떻게 하냐면 작업실에 들어 앉아가지고 고대 그리스 신화를 그리고 있고 선배가 그렸던 풍경화를 또 반복해서 그리고 한다. 그래서 자신은 미술사의 새로운 혁명적인 태도로서 리얼리즘,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그린다. 그러니까 앞에서 첫 번째 말한 리얼리즘하고 분리될 수는 없죠. 그죠? 눈앞에 있는 대로 그리니까. 근데 그것이 의미상으로도 그대로 실제 그대로 미화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리얼리즘도 된다.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워낙에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이 리얼리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심지어 방송 나와가지고도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미술사에 대해서, 리얼리즘에 대해서 보이는 그대로 그린다든가 뭐 이런. 아니에요. 두 의미가 있고요. 두 의미가 분리된 게 아니라 중첩돼 있기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비참한 현실 그대로, 그렇지만 눈에 비치는 그대로. 뭐 이런 걸 리얼리즘. 그래서 프루베의 리얼리즘을 통해서 사실은 미술사는 어때요? 또 다른 큰 전환을 맞이하는 거죠. 어떻게? 전통을 답습하고 이상화된 것들을 가상적으로 잘 그린다, 미술을 한다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현실에 대한 탐구를 한다라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번째 전환은 레디메이드, 기성품이 미술이 될 수 있는 것. 더 이상 화가나 조각가가 무엇을 만드는, 메이킹하지 않고 초이스하는, 미술이 선택이 될 수 있는 지점을 4대 전환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은 4대 전환의 큰 틀만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다음 주에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4대 전환의 깊은